오늘 만나실 모델은 링컨의 노틸러스인데요. 기존에 나왔었던 MKX의 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네이밍을 붙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색하게 다가오진 않네요. 물론 실내 구성에서 조금 익숙한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링컨이 어떤 변화를 주고자 노력한 흔적을 했다는 것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링컨 노틸러스, 출력적으로도 여유로운 V6 터보 엔진까지 갖고 있는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링컨 노틸러스는 2세대 MKX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현재 링컨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MK와 알파벳 조합으로 만든 기존 모델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컨티넨탈에서 시작된 새로운 디자인 특징을 모든 라인업에 적용시키고 있고요. 실내의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고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각종 편의 및 안전장비도 대거 탑재했습니다. 링컨의 이러한 방향성 덕분에 노틸러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기존 가로줄 그릴에서 링컨 스타로 장식된 그릴로 변했는데요. 여기에 맞춰 전면부 대부분의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굵은 금속 장식이 미국식 고급차답죠? 사이드미러 하단에 노틸러스 배지를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링컨의 모든 SUV는 측면에 이름표가 붙게 됩니다. 휠 디자인은 비행기의 터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후면부는 리어램프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최근 이런 디자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링컨은 이미 2007년부터 이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실내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버튼식 변속기를 비롯해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익숙하죠? 그래도 고급 가죽을 아낌없이 썼고 따뜻한 느낌의 원목 우드 트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차갑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금속 장식도 적절히 사용했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정보를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센터페시아의 8인치 모니터는 현재 기준으로 조금 작아 보이죠? 그래도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또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데 큰 크기의 스마트폰까지 지원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추가됐고 4개의 12V 전원, 2개의 USB와 전기 콘센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센트는 110V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성은 떨어집니다. 시트 구성은 동급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22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최적화된 운전 자세를 맞출 수 있습니다. 통풍과 열선은 물론 마사지까지 지원하고요. 뒷좌석도 넉넉합니다. 레그룸도 충분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 큰 화물 수납도 가능합니다. 잠시 노틸러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노틸러스는 정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윈드실드와 앞유리에 이중 차음 유리를 사용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량의 바닥 부분도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소재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소음의 반대파를 만들어 상쇄시켜주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까지 적용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19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레벨 울티마 오디오를 쓰는데 취향에 따라 모드도 바꿀 수 있게 했네요.
각종 편의 및 안전 장비도 추가됐습니다. 링컨 코파일럿 360 플러스라는 이름의 액티브 세이프티 패키지가 적용되었고요. 여기에는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기능, 차량과 보행자까지 인식하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간거리 경고 및 표시, 오토 하이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과 사고 위험이 인지된 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스티어링 휠이 더 빠르고 많이 움직여서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켜주는 이베시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외에 속도에 따라 조향 각도와 응답성을 바꿔주는 어댑티브 스티어링 기술, 평행과 직각 주차를 돕는 자동 주차 기능, 360도 카메라도 있습니다. 변속기는 6단에서 8단으로 바뀌고 오토스탑 기능이 추가됐네요. 트림은 하위인 셀렉트와 상급 모델인 리저브로 나뉘는데요. 구성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와 LED 헤드램프 정도는 기본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럼에도 가격적인 매력이 상당합니다. 셀렉트가 5,870만원, 리저브가 6,600만원인데요. 하위 트림 기준으로 캐딜락 XT5보다 700만원 이상, 제규어 F페이스보다 1,2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BMW X5와는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링컨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움이 노틸러스를 통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링컨 노틸러스와 함께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이 포드 모델들 혹은 이제 링컨 모델들이 그렇듯 이 자세 제어 장치는 완벽히 해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때문에 TCS만 끄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제어 장치가 돌아가는 환경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의 힘을 이렇게 쌓아내고 있을 때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가속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엔진 출력만 보더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333마력, 최대 토크 54.7kgm라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V6 엔진을 기반으로 2.7L 배기량에서 이런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그 배기량 대비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큰 아쉬움은 없다고 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제 그 세단형 모델이죠. 네, 컨티넨탈을 통해서도 이 V6 라인업의 여유로운 힘을 느낀 바 있는데 현재는 배기량은 조금 적죠. 때문에 이제 출력적으로 어떤 수치적인 성능에서 조금 적게 다가오긴 하지만 실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부족함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생각보다 낮은 RPM에서도 여유로운 토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차가 달리는 환경,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여유로운 가속을 통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과거 모델과 달리 현재는 변속기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네, 현재는 8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기어비도 적정하고, 이게 또 기어비가 너무 짧아지게 되면 잦은 변속에 의해서 운전자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떤 1단을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갔을 때 그 기어비도 탄력적으로 잘 만들어 놨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기어에 가서 어떤 그 연비를 도모하는데도 이점을 보여주는 만큼 변속기 셋업은 확실히 8단 쪽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파워트레인의 조합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서 잠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유턴을 할 때, 급작스럽게 했을 때 차가 돌지 못해서 다시금 스티어링 휠을 반대로 돌리면서 후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노틸러스, 이 변속기를 다룰 때 이제 버튼으로 하게 되죠. R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잠시 멈칫하거나 혹은 이제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변속기에서 텅 하면서 쇼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 안에서는 이런 뭐 쇼크라든지 아쉬움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주행할 때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변속 시스템은 버튼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국산 모델들도 최근에는 이렇게 만드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포드 링컨이 조금 선구자 역할까지 했다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포드 링컨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버튼식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죠. 뭐 이런 버튼이 구현되면서 좋은 것은 아무래도 센터 패시아 밑쪽으로 이 콘솔까지 올 때 상당히 여유로운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점이 꼽힙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파워트레인을 통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차, 아쉽게도 일반유로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일반유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보시는 것처럼 7.17초를 기록해 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연료가 고급유 환경이 구현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6초대 한 중반 정도는 어렵지 않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일반유로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에서도 큰 부족함은 없었지만, 고급유를 넣었을 때 최상의 성능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나 현재 엔진 직분사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틸러스를 처음 탔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했던 얘기가 서스펜션의 부드러움, 서스펜션의 부드러움, 또 서스펜션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 링컨 컨티넨탈만 하더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이 가령 핸들링, 어떤 그런 부가적인 요소를 통한 운전 재미를 강조한다면, 사실 링컨 컨티넨탈 같은 차는 재미있는 차는 아니죠. 부드러움, 정숙함, 이 속에서 가치를 끌어내고자 하는, 어찌 보면 전통적인 미국 고급차를 대표하는 모델답게 그와 같은 셋업을 지금까지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틸러스 역시도 컨티넨탈의 그런 피를 어느 정도 물려받았기 때문인지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성도 좋은데요. 정수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잠시 후 이제 뒤에서 드리기로 하고, 서스펜션이 부드럽다 보니까 승차감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1열은 물론 2열에서도 상당히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맞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링컨에서는 어떤 그 탄력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냉정하게 컴포트적으로 대폭 치중되어 있는 서스펜션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SUV들을 보면 너도나도 다 도심형으로만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핸들링이나 퍼포먼스 쪽에서는 이점이 있는데, 본질적인 편안함에서는 아쉬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그 서스펜션만 놓고 본다면 랜드로버 같은 모델들, 오프로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갖고 있죠. 때문에 어떤 승차감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모델들이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 노틸러스는 그와 같은 승차감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자체의 움직임은 많은 편인데, 자, 일단 코너링 퍼포먼스를 보자면 한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바디롤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또한 앞서 자세 장치를 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롤 오버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또한 이 자세 디어 장치 역시도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 컨셉을 이제 편안함에다 맞추고 바라보며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달리기를 소화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어떤 성능을
처음으로 사실 노틸러스를 구입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차량 성격상 타협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핸들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날카로운 맛이 많이 떨어지죠. 또한 노면의 피드백을 전하는 부분에서도 좀 불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조금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들, 가령 포르쉐 카인이라든지 BMW X5의 상급 모델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또한 노면에서 이 차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전해주는데, 노틸러스는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거르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 차가 지향하는 점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다른 것보다 그저 편안한 환경, 그를 위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노틸러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너링을 진행하고 있을 때 약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제 체중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도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노틸러스의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도 차량 크기라든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사실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무겁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조금 애매한 그런 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코너링을 할 때 생각보다는 이제 한계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를 꼽는다면 차량의 어떤 서스펜션 자체가 해야 할 이런 것들을 못해서가 아니라 타이어 자체가 다양한 환경에 맞추고자 하다 보니까 이 드라이 상태에서의 그립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에서 만든 크로스 컨택 라인 LX 스포트라는 모델인데, 다양한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드라이 그립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무게 대비 타이어의 사이즈가 245mm를 가지고 네 바퀴에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게를 버텨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가 조금은 빨리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게 되죠. 다만 그래도 편안함이라는 측면, 또한 가벼운 그런 오프로드를 가봤을 때 타이어에서 만드는 그런 트랙션 자체가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선택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노틸러스의 이 소비자분께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안정감 있는 성능을 원하신다면 타이어 하나만 바꿔줘도 성능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참고로 코너링 때 이 전력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분배가 뭐냐고요? 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얘기인데 링컨은 여기다 그렇게 써놨네요. 네, 구동 배분인데 평상시에 이제 가속을 하는 환경에서는 앞뒤 바퀴에 상당히 일정한 이런 배분을 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연비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프론트 쪽으로 대부분의 동력을 보내주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이제 언더스티어를 이제 만나는 환경, 지금과 같은 환경인데요. 네, 이때 보이시나요? 리어 쪽으로 구동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때 어떤 자세 제어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이 차체가 궤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때 하드웨어 자체가 함께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행 라인을 그리게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네요. 네, 어쨌든 전륜에 갔다가 잠깐 후륜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노틸러스의 4륜 구동 시스템 의외로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현재 보시는 것처럼 40.7m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동 시스템 자체는 좀 평이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제동 거리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유를 꼽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타이어 때문입니다. 후반 부분에서 이제 차량의 어떤 그 무게가 쏠리면서 조금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때문에 제동 거리는 길어졌지만 그래도 이 제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일정한
멀쩡한 어떤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단거리와 평균치 사이에 1m 이상이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 타이어를 만약에 넣어준다면 40m 언더로 이제 확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 드라이 그립, 어떤 그 종그립이라고 하죠. 이 종그립이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 현재 LX 스포트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만들어냈다면, 이 어떤 순수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성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제가 정숙성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노틸러스의 정숙성 상당히 대단합니다. 우선 수치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중앙부에서의 소음은 대형 세단의 뺨을 두두둑 뚝 때리고 한 번 더 때릴 정도의 기세였는데요.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 계측 장비가 고장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 계측 장비가 4개인데 그 여러 개를 동원해서 다시금 검증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이 방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데, 밖의 소음이 현재는 이게 상당히 조용한 동네인데 30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노틸러스에 탑승을 하며 소음이 20대 중반까지 낮아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면 어떨까요? 시동을 걸더라도 다른 차에서 느낄 수 없는 정숙성을 너무나 쉽게 보여주고, 특히나 중앙부에서의 소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링컨이 이 차가 가야 할 길을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트인데요. 시트 방향을 상당히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의 체형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거기에 마사지 기능이라는 것 역시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가끔 보면 저희가 마사지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연해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줄 때가 있죠. 통상 저희가 테스트를 시작하면 이제 보통 이제 둘째 날 같은 경우 못해도 최소 10시간, 많게는 한 14시간 정도를 거의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밥은 안 먹냐고요? 아쉬운 얘기지만 식사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작은 간식들을 싸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도 저희의 일상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어떤 하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환경에서 마사지 시트가 제 역할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현재 노틸러스 역시 지압을 해주는 것 같은, 그렇게 두둑하게 눌러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쳐주는 이런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시트는 뛰어가고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좋았네요. 적어도 이 가격대에서 누리기 힘든 그런 마사지 시트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또한 최근 사운드 시스템의 상향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현재 링컨 노틸러스 다른 링컨 모델처럼 레벨 울티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개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베이스가 조금은 두둑한 편인데요. 그 때문에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들을 때는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이스를 조금 낮추고 듣게 되면 어떤 그 소리를 전하고자 할 때 상당히 명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의 특징이 부각되기 때문에, 또한 어떤 그 베이스가 부담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찢어지는 혹은 필요 이상으로 울리는 그런 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링컨 역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베이스 자체를 조금만 눌러줄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개별 튜닝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만족감이 대폭 향상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데모 사운드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때 쳐주는 베이스 아무래도 이 레퍼런스 격 사운드이기 때문인지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혹시나 시승 혹은 이제 소유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한 번 정도 청취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링컨 노틸러스 일상에서 탈 때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요. 그럼 주행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배기량이 있는, 거기에 강력한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연비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타협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현재 보시는 것처럼 리터당 한 12.8, 적게는 이제 12km 정도를 갈 수 있었는데, 차량의 중량이라든지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출력을 감안했을 때는 무난하지만 요것보다 조금은 더 개선시켜주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하고요. 시내에서는 그래도 오토스탑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터당 한 7 정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가솔린 SUV로 접근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MVH 때문에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 부분에서 노틸러스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연비 부분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 9, 조금 잘 나오는 환경에서 리터당 10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링컨 노틸러스. 처음 노틸러스에 탔을 때 조금은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탈 수 있는 그런 SUV들이 저마다 짱짱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능을 부각해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국산 SUV들조차 핸들링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반면 노틸러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비자들이 좋아했었던 승차감, 거기에 최고의 정숙함을 통해서 다른 차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차만의 강점을 강조해낸다는 것인데요. 사실 링컨 컨티넨탈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그룹에 묶여 있죠.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어설픈 상태에서 고급 대형 세단이니까 S클래스를 지향하겠다. 물론 지향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만 사실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 명확한 컨셉을 알고 접근하는 소비자분들께 적어도 어떤 실망감을 드리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뚜렷한 그런 개성을 가진 차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적어도 편안함, 특히 이 장거리 투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좀 거친路면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준 만족감만큼은 분명히 최상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네, 링컨 노틸러스. 사실 어떤 대중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링컨이 아직 그렇게 인지도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로 보더라도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컨셉, 그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어떤 그 다른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아이를 위한, 또한 부인을 위한 어떤 그런 가족 환경의 최적화, 혹은 나는 다른 건 그냥 다 싫고 차 시끄러운 거 정말 정 떨어지기 싫어, 이와 같은 소비자분들께 노틸러스는 SUV로서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놀랐고, 이제 앞서 이제 김선홍 기자가 바다, 이 카페 쪽에도 어떤 그 기술을 썼다, 기술을 쓰고 자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나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좀 빠르게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 타이어가 끽끽거리는 소리가 밖에서는 들리지만 안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엔진룸의 방음을 비롯해서 이들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했는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또한 가격대가 지금 이제 6천만 원대 중반으로 되어 있는데, 파워트레인 성능을 기초로 그래도 이 소재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가죽을 만져봐도 시트 소재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어떤 부가적인 마사지 기능, 사운드 시스템의 퍼포먼스, 적어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편안함을 주는 SUV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링컨 노틸러스 였습니다.